안녕하십니까 언론 소비자 여러분. 언소주TV 그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언소주 대표 김종학님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근데 키가 많이 크셨네요. 뭐 밑에 깔창을 지난번 촬영 영상에 키가 너무 작게 나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 깔았는데 조선일보를 깔았다. 조선일보를 제 예. 궁뎅이 밑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0년 전부터 우리 외쳤던 말이 있죠. 우리 집 두루마리 화장지가 8만 대장경이면 아니 거꾸로 거꾸로 얘기해요.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화장지가 8만 대장경이다 하는 건 이미 이제 아재 개그가 빛바랜 아재 개그가 되어버린 거를 굳이 쓰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참 명랑합니다. 네. 그런 조선일보를 네. 제 궁뎅이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해주실 주제 말씀은 뭐 어떤 얘기? 예,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채널 내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SBS 보도 중에 아주 큰 오보가 하나 나온 게 이번에 이제 또 논란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오보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도된 다분히 의도된 짐작컨대 의도되어 그렇죠. 있다는 오보를 얘기하는 거죠. 네, SBS 이현정 기자 건. 네네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여사에 대한 재판에 관련된 건을 얘기하시죠. 예. 이미 저작거리에서 한 바퀴 다 돈, 그렇죠. 알만한 분은 다 아는 얘기를 그걸 설명해 주시겠다. 아니, 얼마나 이게- 새롭게 설명한지 궁금한데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게 이제 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네. 하나의 기사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어떤 그 갈등과 네. 또 혼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걸 또 지금 적나라하게 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현정 SBS 네. 이제 이현정이라는 기자가 그 단독 보도라는 어떤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 그 당시에 저 조국 전 장관. 전 장관의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네. 정경식 교수가 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그때 그냥 딱 한 꼭지 보도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라고 했거든요. 직인 파일이 파일이 발견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사 하나로 그 당시에 검찰이 단 한 번에 그 소환도 없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기사 하나로 해서 검찰의 입장을 바로 대변을 했고 이 기사 하나로 해서 여타 언론들이 고구마 줄기 였듯이 그에 대한 관련 언론 보도를 갖다가 생산했습니다. 거의 소설 쓰듯한 언론 그렇죠. 보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게 왜 오보로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몰랐고 그렇게 발견됐는가 보다라고 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조국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그거야 이미 뭐 보도가 그렇죠. 됐죠. 보도됐으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드러났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검찰과 네. 언론이 네. 과연 이 얼마만큼 나름의 어떤 혹시라도 기사를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글쎄 뭐 엊그저께 그 채널A 건을 봐서도 예. 그런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 그러면 이제 판단되고요. 왜냐면 네. 이 기사가 왜 문제점이 돼? 단순히 오보로서 그칠 게 아니고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의도된 오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하다 보면 기자가 선한 의지를 갖고 취재를 하다가 뭐 그 기자 생활에 한두 번 오보가 안 나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건 뭐 사고일 수도 있죠. 피할 수 있는 예. 어떤 피할 수 실수라고도 없는, 예. 아주 너그럽게 생각해 실수라도 할 수 예. 근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SBS 건이나 채널A 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사례를 예. 들어보면은 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단순히 오보로 취급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네.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보도가 나갔을 때 과연 몰랐겠냐 이거죠.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어떤 그 파일이라든지 어떤 네. 그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 네. 보도가 나온 걸 알고 있으면 검찰이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든지 정정 보도를 하든지 라고 어쨌든 사실관계를 갖다 확인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침묵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은 충분히 의도된 침묵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이 SBS 김현정 기자는 이 과연 흔히 말하는 소스죠, 그죠? 이 내용을 어떻게 취재를 했냐라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서로가 검찰이 예를 들어서 약간의 좀 어떤 수사 과정에서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보도 하나로 완전히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예. 저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사실 건강한 공동체라면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는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기랑 작용하는 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종학 대표가 말씀하시는 얘기는 검찰과 언론이 짝짝꿍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굳이 짝짝꿍이라까지 적합한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그들의 행위에 비하면은 짝짝꿍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여태까지 검은 육차이라고 네. 뭐 이렇게 많이 많이 하는데 네. 아까 김영주 씨가 말했지 검은 육차가 아니라 검은 범죄죠.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전우영 역사학자가 뭐 저기 트위터나 SNS에 보니까 검언 유착이란 말 자체가 그들의 행위에 물타기를 하는 거다. 검찰과 언론의 범죄 행위지 어떻게 그걸 검언 유착이라고 요상하게 발언을 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그게 그 말씀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보도와 네.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채널 A 그 압수수색 네. 대검찰에서 네. 대언론사를 상대해가지고 대자까지 굳이 붙이면서 언론하고 검찰이라고 얘기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무시무시한 권력 기구입니다. 네. 언론사를 상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건 또한 네. 지금의 그 검찰과 네. 언론의 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한 적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압수수색했는데 사안 설명 다 하고 입장 다 이야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하는다는 거는 여태 동안 검찰의 압수수색 행태를 보면 이제 전후무한 압수수색의 모습이 아닌가. 거꾸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형식적이라마 민주사회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라도 쇼를 하지 않으면은 시민사회의 준엄한 질타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전 같으면은 검찰은 그런 거를 기소할 생각도 안 하고 입건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사건화 시키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덮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있니 없니 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바쁘지만은 그나마 그런 모습 속에서도 시민의 역량과 시민의 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심각한 범죄 행위 속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시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지금의 언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채널 A 같은 경우도 이게 뭡니까? 그 기자가 그 취재원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권력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권력이 아니고 어떤 검찰의 어떤 그걸 갖다가 풍기면서 어떤 진소관계를 풍기면서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참 방송을 하면서도 다시 느끼는 바인데요. 검찰과 언론이 둘이 짬짬이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뒤틀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을 어렵게 했나요? 검찰과 그런 행태들이 범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러 그건 네. 검찰과 언론의 어떤 이러한 행태 자체가 네. 이 두 건의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또 이 두 건의 보도 내용 거기에 이루어지는 검찰의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언론 개혁을 외치고 왜 언론이 어떻게 문제인가라는 걸 적나라하게 저는 이제 볼 수 있다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싶고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의 이 기사를 가지고 우리 이 김종학 대표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오늘의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네. 바로 그냥 핵심적인 어떤 그 이야기 하면은 물론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SBS는 그 전에도 아주 큰 오보를 일으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논두렁 시계라든지 그때도 검찰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 정보를 주고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고 또 SBS 보도하고 그 SBS 보도한 후에 그 여타 언론들이 그렇게 있다니까 그죠? 또 소설을 써 나갔고 그 속에 우리 국민들은 그게 다 노련한 시민들도 꽤 있었죠. 그때나 지금의 언론이나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해서 그나마 고무적인 게 시민 사회가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성숙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저런 뭐랄까 아까 얘기하신 쇼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라고 안도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한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네. 하면서 우리 그 매월 그 광고 불매 운동 리스트를 저희 연수소에서 그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4월 조선일보에 제일 광고를 많이 한 업체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뒤에도 이게 뭐 상당히 그런 관계 우리 배경을 쓰고 있죠. 지금 여기 배경을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조선일보에 광고해 최고 광고해 많은 업체를 갖다 리스트를 이렇게 쫙 월별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이 방송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5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4월 그 최고 조선일보 광고를 많이 한 업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써 있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 압도적이고 바디 브랜드와 바디 브랜드 이거는 뭐 무슨 의자 파는 의자 파는 안마 의자 뭐 그래 봐. 그리고 삼전제약이라는 거 얘기를 상품 광고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집계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광고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무심코 사시는 어떤 그런 소비자 하나라도 우리가 관심을 안 씀으로 해서 삼성의 조선일보의 자금줄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또 나름 우리가 목적을 또 하나의 달성하는 방법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는 조그마한 어떤 소비자 하나라도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업체는 구매를 안 했으면 작년에 그 아베의 그 무역 침략 때문에 우리가 일본 상품 앞에 나가죠. 일본 상품 구매를 하지 않았듯이 조선일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조선일보에 올라오는 광고를 내는 업체의 것은 사지 않기로 한다. 이거는 오래된 우리들의 언조주의 활동 내용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족한 말씀 연소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 밑으로 지금 그 언소주 그 가입 URL 주소 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원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는 언제든지 하는 그 멘트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김종학 대표는 너무 아시는 게 많아서 방송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언론과 검찰은 변함이 없다. 고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